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 독일이 중재자로 나서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정이 타결되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메르켈 총리가 갈등을 중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 원칙을 밝힌 것이고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강한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전과 분단의 70년 동안 북한은 캄캄한 실업 같은 밤이고 대한민국은 휘황찬란한 야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 땅에는 인권과 자유, 민생과 희망이 죽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인권과 자유, 민생과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냉전과 분단의 70년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평화적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보의 목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치 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핵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북한의 능력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핵으로 오염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정치 외교적 해결을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를 주제로 하는 영수회담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라는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틀에서 입법과 예산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는 물론이고 특히 안보 관련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별너리는 서지 않겠다라고 하며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안보 하더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대표로서 취해서는 안 될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인배가 돼 갑니까? 국가안보에 여야를 초월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하게 불렬히 타령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에 주연이 아니면 안 된다, 조연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연과 조연을 따로 구분하는 언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최전방 초소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장병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뚫리면 안 되듯이 나라 지키는데 불러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 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차대한 논의에 덜러리 타령 중단하시고 초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 위기에 공동 대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MBC와 KBS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BS 기자들과 소속 직능 단체들도 경영진의 보도 지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SBS 경영진과 대주주가 방송 개입 중단을 어기고 작년 10월 SBS 보도국 간부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도우라는 보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광고 영업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광고 유치를 위해 정권을 도우라는 보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널리즘이란 모름지기,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국민의 결정권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의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 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라고 지목하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개혁의 본질은 국민에게서 떠나 있었던 언론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비는 어불성설이며 어느 도단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방송을 장악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의 정상화가 목표일 뿐입니다. 방송을 장악했던 자신들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정상화 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 MBC 노조의 파업 투쟁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SBS 구성원들의 방송개혁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도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집행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회로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가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 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결국 무책임한 제1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조용히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지난 주말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집회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집회 내내 문재인 탄핵, 5.18은 광주 사태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폭언, 막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대선 불복 선포식을 벌였습니다. 안보, 국회, 민심에는 뒷전이면서 방송 적폐와 한몸이 되어 당력을 현 정부 몰락에만 쏟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엄중한 안보와 민생 위기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또한 국정운영 발목 잡기용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의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제안한 대통령 5당 대표 회동도 거부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국정협조가 무슨 맛집도 아니고 구미가 당길 때 하고 싶을 때 취향 따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가지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 기도,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후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면서 벼른다고 합니다. 무단 가출하고 와서 반성도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고 큰소리치는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의 참석 권리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2, 7항과 8항에 따라 대정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질문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48시간 전에 대정부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대정부 질의의 절차는 국회법에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채용 인사 적폐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채용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지난 9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정현 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친동생인 언론사 부국장이 채용을 청탁했고 카이 측에서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 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 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원랜드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권 의원 쪽 보좌관만 한 차례 서면 조사한 뒤 채용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단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하고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부실, 은폐 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부실 수사를 한 검찰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권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물러나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가지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채용 적폐 국정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남춘 최고위원의 네, 국회 위로 안보 불안이 가중된 요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폄훼하고 5천만 핵인지를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가며 김장겸 지키기에 몰두한 나머지 MBC, KBS 노조원들을 좌파로 폄하하고 전술핵 도입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 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하였고 핵무장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개혁을 끝끝내 막아서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잠정적으로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트집으로 국회를 마비시킬지 염려가 앞섭니다.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들이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찰 자산 하나 확보해 놓지 못하였고 독자적 억지력도 키우지 못해 미군의 도움 없이는 까막눈인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간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 미중일 어느 나라하고도 제대로 된 외교 라인조차 구축하지 못하여 외교 협상의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제와 전술핵을 보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정원의 예산을 동원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조작한 정부가 누구입니까?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초유의 파업 사태를 일으킨 정권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지금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주체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힘겨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안보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국일수록 국민의 대기구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참여하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의 회동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발언에 이어서 추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강원랜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약 518명의 채용 과정에서 2012년과 13년도에 무려 그중 95%에 이르는 채용자들이 청탁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적 조작까지도 자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소상히 더 밝힐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강원도발 강원랜드 게이트라 규정해도 충분한 그런 사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이 도대체 무슨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 수사를 어영부영 부실수사, 은폐, 더 나아가서 방해까지도 한 흔적까지도 보입니다. 영구집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믿는 구석이 많았길래 이 정도로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갈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흘째 법원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도 그랬고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언론이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저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법부의 독립으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 하는 건 또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저희들은 지난 국정농단의 특별검사를 포함해서 특별수사본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주요한 영장들이 기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서 촛불 집회와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국정농단과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라는 제도입니다. 한 명의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일국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 영장 청구와 관련된 발부 결정이나 기각 결정은 물론 그 자체로 재심의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시정되는 예가 없습니다. 거의 전유적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까?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상 범단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조폭이라고 부릅니다. 조폭의 수괴를 잡고 조폭의 규모와 조직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원의 개별적 사정을 들어서 범죄 단체라는 그 조직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만약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조폭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사의 잣대는 결코 판사 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투영된 그러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것은 그 양심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보편적 양심이야지 나 홀로만의 그들만의 리그의 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러한 지적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